저는 만리동 고개에서 일을 배웠어요. 서울 만리동이요. 한낮에도 불을 밝히는 지대. 몇 시간 앉아 재봉틀을 달달달 돌리다 보면 금세 눈이 시큼시큼해집니다. 저는 안경 도수가 높아요. 변변한 간판 하나 없던 지대가 내 20살 때부터의 직장 동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부는 바람 따라, 눈이 오면 눈발 따라, 비가 오면 빗소리 따라, 노래하듯 춤추듯 저와 영원히 한 몸일 재봉틀은 돌아갔습니다.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제 시간과 함께요. 이거 줄까? 하늘아, 뭘 원하는지 말을 해야지. 포도맛, 사과맛, 오렌지맛? 싫어, 다 싫어. 왜 내 레몬 맛이 없어? 레몬 맛이 슈퍼에 없었어. 이제 안 나온대. 나는 레몬 맛. 엄마가 그럼 레모네이드 사와서 그거 사이다에다가 타줄게. 그럼 괜찮지? 싫어. 레몬 주스. 그렇게 하면 비슷한 맛 날 거야. 해줄게. 자, 이거 우선 오렌지 주스 이거 마셔봐. 갈증 난다며 주스 마셔야 해. 감기에는 주스가 제일이야. 이거 마시면 다른 주스 엄마가 가서 또 사올게. 싫다고! 아이고. 그렇게 컵을 치니까 시트에 다 엎어졌잖아. 이거 침대. 아이고 어째. 아침에 갈아 끼운 건데. 싫다고 꺼지라고. 나가. 내 방에서 나가. 너 내 방에서 나가. 여보, 나 왔어. 네, 왔어요. 저 하늘이 방에 있어요. 하늘아, 아빠 왔다. 열은 좀 내렸어? 아빠. 어디 좀 보자. 아빠. 나 엄마랑 주스 하루 3번씩 먹고 있었어. 잘했네. 감기에는 주스야. 계속 마셔. 그래야 낫지. 아빠. 엄마, 나 그거 오렌지 주스 통째로 책상에 올려다 놔 주세요. 밤에 자다가 갈증 나면 먹게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요. 그래? 그날 저녁. 참말이지. 얘가 왜 저러나. 저렇게까지 영악한 애는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정말 저렇게까지 저런 애는 아니었어. 본심은 안 저래. 네가 이해해라.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어려서 제가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저도 싫겠죠. 모르는 아줌마가 와서 이제부터 엄마라고 하니까. 지 엄마를 어릴 때 떼놔서 억지로 떼놔서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제가 저렇게 속을 뒤집을 줄. 아이고, 업구렁이다, 업구렁이. 네. 어쩌냐. 그저 네가 어른이니까 한 수 접고 어른값 한다 치고 한 수 접고 어린 것 불쌍하게 봐서 네가 조금만 더 참아봐라. 응? 그렇다고 저걸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지 않겠니? 네, 어머님. 이거 제 체질대로 한약방에서 지어온 거야. 녹용 중에서도 상질인 분골 들어갔어. 엄청 비싸게 주고 맞춘 거거든. 네, 분골이요? 여기 다 써있다. 한약이라도 한번 먹여보자. 감기를 달고 사니? 아이고, 저 어린 거 아픈 거 보니 내 속이 다 찢어진다. 네, 어머님. 다음 날. 나 싫다고. 싫어요. 할머니가 비싼 돈 주고 너 먹이려고 지어 오신 거야. 할머니 정성 생각해서 먹자고. 냄새부터 싫다고. 할머니가 너 다 먹는 거 체크하고 전화해 달라 하셨어. 안 먹으면 혼내신대. 아이, 짜증나. 감기를 달고 사니까 할머니가 속상하셔서. 아으. 자, 이거 한약 먹으면 가나다 초콜릿 한 박스 사온 거 너 다 줄 거야. 알았지? 한 입 천천히 먹어보자. 먹을만 할 거야. 자, 코 막고. 아우, 싫어. 어머머머, 시트 이걸 어제 갈아 끼운 건데. 아이고, 또 빨아야 되네. 겨울이라 마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왜 먹으라고 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채, 정말 사람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는구나, 하늘아. 너 왜 이렇게 못됐니? 20년 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뭘요? 김장했는데 속 다 같이 맛보라고 조금 싸주신 건데요. 자기 엄마는 참 대단하셔. 사장님은 헤헤. 자기는 아마도 급식 세대라서 내 이런 기분 잘 모를 텐데 우리 때만 해도 겨울이면 보온 도시락 들고 다녔거든. 아, 네. 자기, 네? 이 공장에 우리 애들 아빠하고 나하고 자기하고 격리 보고 있는 저기 저 계산씨랑 알바 3명하고 7명이서 시작해 8년 지났어. 네, 그러네요. 지금은 총 직원 20명까지 오는 동안 자기 엄마 도시락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 제가 워낙 짠순이인 거 엄마가 아시니까 밥 제대로 안 사 먹을까 봐서요. 세상에 점심 도시락에 야근하는 날은 야근 도시락까지 보온 도시락에 나 너무 놀랐잖아. 요즘 시대에도 이런 보온 도시락이 있나 싶어서. 하늘씨 좋아하는 커피 다 내려줬다 마시자. 향 너무 좋아요. 난 자기 도시락 반찬 옆에 앉아 얻어먹고 자기랑 이렇게 둘이 커피 마실 때가 너무 좋아. 저도요. 지하층에서 옷감 먼지 속에서 정말 우울하지만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지. 네, 사장님, 저도 그래요. 새엄마 자리 말이야. 네, 그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인 것 같아. 네, 대표님.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거든. 많이 힘드시죠? 저 사장님만 보면 너무 쓰려요. 제 과거 생각나서. 못됐어 그냥.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사이 서먹해질까 괜히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에도 100번 고민하다 참고 마니까 속이 문드러져. 네, 잘해도 본전 못 찾는 자리가 바로 새엄마 자리. 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더 웃긴 건 우리 시어머니도 갔다. 네? 본처 돌아가시고 들어간 자리 자식 5살, 3살 키우며 자기 자식도 낳았거든. 그게 우리 남편이야. 아, 자기 낳은 자식 보리밥 도시락 줄 때 본처 자식들은 쌀밥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결혼하고 나니 배 다르다고 죽은 엄마 생각나지 키워준 엄마 생각 안 하더라. 시숙들 보니까 괜히 서운해. 네, 낳은 정 집착하는 사람 있고 키운 정 집착하는 사람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키운 엄마한테 더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언제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게 아닐 거야. 자기 마음이 워낙 본심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새엄마도 좋은 분이니까 서로 간에 풀어진 거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그래? 난 말이야. 그래도 남편 자식들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말이야. 친엄마 이상 정도 들 것 같은데 참 사는 게 너무 깝깝해. 핏줄이란 게 무서운 건가? 그래도 오래전 바람나 나간 엄마도 엄마라고 친엄마 생각을 더 하나 봐.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 친자식이라도 없었음 얼마나 허무하고 외로우셨을지. 난 내 자식 둘이고 전처 자식 하나라도 이렇게 때때로 허무한데. 우리 엄마요. 되게 웃겨요. 뭐가? 세월이 변했어도 진리래요. 여자는 재혼하지 말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고되게 했어? 네, 그냥 하지 말라고도 안 하고 재혼은 절대 하는 거 아니래요. 절대 전처 딸인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어머님께서 그러실까? 곧바로. 어머머, 내가 지금 상황이 딱 그래. 아이가 애들 아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태도가 달라. 그래요? 사람 정말 뚜껑 열리게 또박또박 말대답 하다가도 아빠 오면 말대답 딱 그치고서는 눈빛 달라져. 아버지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 새끼 같으면 매질을 흠씬 하겠더라니까. 어쩜 나하고 똑같이 하는 애들이 있었네요. 어릴 때 어느 날은 내가 자기 때렸다고 거짓말하거나 내가 공주야 하고 이름 부르면서 등짝을 손가락으로 톡톡 해도
오버액션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러지 말라고 훈육하면 나쁜 새엄마. 아이고 그만하자. 전처 자식 흉보는 것도 참 저질 새엄마다. 저기요 사장님. 혼을 내도 감정 없이 끝내면 그거 아이들이 알아요. 결국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아채요. 그래? 네, 혼내도 뒤끝이 감정 없으면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왜 친엄마들 그러잖아요. 혼내도 그때뿐 내 새끼 예뻐서 잘못되지 말라고 혼내는 거. 그렇군. 제가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휴, 그래 일하자. 김 팀장은 동대문 나갔는데 알아? 알아요. 자기들 결혼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할 것 같아요. 그래 나이 너무 찾고 해야지. 아무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은 세상 됐어도 남자 여자 짝이로 예쁜 자식 낳아 키우라고 하늘님이 신이 만든 세상이야. 혼자 지 잘난 맛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인구 절멸 아니겠어?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세상 나온 거 자식은 낳아 봐야겠다고요. 그래 맞아 낳아봐. 결혼 한 번 하고도 모자라 2번이나 하잖아. 내 자식 하나는 낳아보려고. 네. 자기들 한 직장에서 연애 4년 하고 안 한다면 그게 그렇지. 응? 그렇지. 같은 직장에서. 네. 나도 우리 애들 아빠하고 공장에서 친해져서 아휴 그놈의 정이 뭔지 둘 다 이혼하고 외롭고. 응? 두 분은 그래도 전처 자식 조금 속상하게 하는 거 외에는 행복하시잖아요. 남편이 날 터치 안 하니까. 네. 내가 우리 신랑 선택한 게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자식 없는데 그이는 자식이 딸렸어도 그런 거 다 참고 선택한 이유? 뭔데요? 내가 버는 돈, 그 돈에 일절 터치를 안 해. 그런데 사장님이 워낙 잘 버시니까 터치 안 하셔도 되겠죠. 생활비 잘 내놓을 테니까. 그게 아니야. 뭐가요? 나 내 수입 대체적으로 자기 나 알지? 여기 돈 꽤나 버는 거. 네, 한 달에 순수익 혼자 600은 훨씬 넘게 가져가시잖아요. 맞아. 그중에 250은 나 친정에 보내거든. 아, 그래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고 암튼 집 하나 있던 거 오빠네 사업자금 대주고 19평 아파트로 옮기시고 아무튼 우리 집 상황이 그렇거든. 네. 그렇게 친정에 돈을 보내고도 내가 생활비를 남편보다 더 내놓으니까 우리 남편 내 앞에서 깨갱해. 그렇군요. 그런데 웃기지? 뭐가요? 내가 우리 남편 처음에 혹 했던 건 남자답고 가오 있고 그런 거였는데 내가 더 보니까 내 앞에서 깨갱하고 그런 거 보면 속상해. 싫죠. 아무리나 잘났어도 남편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다가도 어쩔 때 한 번씩 버럭한다. 그러면 되게 멋있어. 기죽어 있는 것보다 나. 네. 자기네는 살집 어떻게 할 거야? 신혼집 말이야. 알아봤어? 그이가 모아둔 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얼마? 2억 5천이요. 역시 능력자네. 그래서 받은 집 있어? 네, 19평 아파트, 구형 아파트예요. 한 4억 정도 하겠네. 네,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해? 그이 2억 5천, 제 돈 8천 정도. 혼수는 자기가 할 거 아냐? 네, 그럼요. 그리고 7천 정도는 대출이요. 실장님, 식사 다 하셨으면 잠깐 저 이거 하는 거 좀 봐주세요. 왜 자기 총무 보다가 우리 실무팀에 들어오려고? 아니요. 그냥 저도 기본은 알고 싶어서요. 욕심은 알았어. 5분만 기다려. 아직 사장님 말씀 안 끝났어. 네. 총무과 말이야. 네. 가장인 것 같아. 어머, 21살인데요. 전혀 몰랐어요. 면접 볼 때 몇 가지 물었는데 느낌이 그렇더라고. 아이고, 잘해줘야겠네요. 곧바로. 톱니 조절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어제 청치마 하나 만들려다 바늘 2개 부러지고 브라켓 부분은 천천히 박아도 자꾸만 틀어지고 하니까 만들다 짜증나서 포기했는데 톱니 올리고 다시 해봐야겠어요. 바늘은 11번 사용해요?
청 소재는 14번 이상 바늘을 사용해야 안 부러져. 그리고 되게 두꺼운 부분 지날 때는 수동으로 미싱머리 오른쪽에 바퀴를 손으로 돌려주면서 넘어가면 바늘이 부러지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오후. 식사들 하셨고? 팀장님 들어오세요. 뭐야? 자기는 총무 보다가 실무하려고? 아니요, 헤헤. 이거 총무과 좋아하는 브라보콘. 벌써 덥다. 4월인데. 우와, 브라보콘이다. 감사합니다. 저 멋진 팀장님이 하나도 안 예쁜 실장님하고 결혼이라니. 아, 총무과. 네? 내가 부탁한 거 알아봤어? 그럼요. 자료 뽑아놨어요. 얼마나? 한 대여섯 개국 정도요. 비성수기 때라 여유로우실 거예요. 굴군, 땡큐. 언제 거하게 술 살게. 기대할게요. 헤헤. 신난다. 아싸. 그날 저녁. 동대문 종합시장, 원단시장 평일 낮에 점심때 가보면 바삐 움직이고 연세 많은 분들이 집 나르고 퀵 하시는 어르신 분들 보면 내가 열심히 안 살아가는구나 느낄 수 있어서 다짐하게 돼. 자기 그런 소리 마. 자기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래도 그게 아니야. 봉제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기술직에 평생 직이고 일반인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버시고 다들 잘 사니까 그거 하나는 내가 봤을 때 희망이야.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 같아서 진심으로 존경스러워. 멀리 볼 거 뭐 있어. 우리 공장 사장님 부부만 해도 정말 피 터지게 사시지. 그분들은 우리 세대지. 우린 어른들 세대에 비하면. 자기는 안 그렇고 내 보기에 자기도 못 자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난 20살부터 거의 누나랑 둘이서만 우리 집안 가장이었어서 할 수 없었고 우리 사장님 부부 보면 나도 느끼는 게 많아. 하긴 두 분 모두 진짜 열심히 사시지. 돈 잘 버는 아내를 둔 사장님이 얼마나 우리 남자 직원들의 선망인지 자기는 모를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돈이 최고니까 여성으로 당당한 모습도 나는 오히려 그게 보기 좋더라. 돈이 권력이지. 그래? 권력까지? 그런데 권력까지 안 가더라도 돈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맞아. 우리 누나 맞벌이 하다가 몇 년 전에 첫 조카 때 출산하고 매형 월급으로 돈 쓰니까 뭔지 모르게 눈치 보는 것 같아. 아, 그래? 사실 눈치 봐야 당연한 거고. 당연해? 안 그래? 지금이야 돈 한 푼이 새로운 세상인데 둘이 벌다가 혼자 벌면 남자가 당연히 힘들지. 뭐 맞긴 해. 힘이야 들지. 그런데 출산을 했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다시 일할 때까지는 결혼했으니.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암튼 그래. 돈이 권력은 맞아. 여자도 남자만큼 능력 있으면 친정이나 시댁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무엇에 돈을 쓰던 눈치 볼 일 없고 당당하잖아.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바깥 사장님이 자존심 상해 하신대. 아내 사장님이 많이 버시니까. 남자? 자존심?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남자는 정말 찌질한 남자이지 않을까? 서로 각자 은행 구자 있고 공동으로 생활비 분담하면 처음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돈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돼. 지출도 줄고 돈이 더 잘 모이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 누나네가 그러거든. 요즘은 여자가 돈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많아.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선호하기도 하고. 누가 되든 부부 중에 누구라도 아니면 둘 다 잘 벌면 되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여자를 왜 따져. 암튼 아내 사장님은 바깥 사장님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 보이면 좋겠대. 당장은 화가 나지만 멋졌던 남자가 한순간 눈치 보며 주눅드는 거 더 보기 싫다고. 주눅 드신대? 그리고 친정에 생활비 보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 보통 남자들 안 좋아할 수 있는데. 헐, 아내 사장님 돈 벌어서 친정해 주신대? 얘기 들어보니 친정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나 봐. 친정을 왜 줘? 출가 외인인데 자식하고 살 생각해야지. 친정은 일시적이지. 아내 사장님 오빠 있지 않나? 있어. 친정은 그 집 아들이 신경 써야지. 물론 나 몰라라 해야 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현명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사장님 그런 분 아니셨군. 자기 그거 진심이야? 아니 친정 돌보는 건 출가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최소화하고 시집에 집중하고 남편 아이들 시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순서고
본인한테도 아이들 남편에게도 두루두루 잘하는 일 아냐? 그럼 그 돈이 만약 경우 바꿔서 남편이 시댁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다면? 그건 의논해서 해야지. 자기 그거 언제적 사고야? 뭐 조선시대 발상이야? 아니, 보통 다 그러지 않나? 같은 성을 쓰는 아들이 책임져야지. 왜 시집간 아내 사장님이 친정에다가 생활비를 보내? 그래서 월 얼마나 보내신대? 250 한 달에. 바깥 사장님 되게 용하시네. 뭐냐 이 남자? 자기 아내가 본인이 번 돈 친정에 생활비 드리는 게 아까울 것 같아? 아깝냐고 묻기 전에 남편이 번 돈 250만 원씩 꼬박꼬박 시댁에 돈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고 물어봐. 생활비는 줄 수 있으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지. 처가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남편은 일할 마음이 안 나겠지. 아니 남편이 번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뭐가? 둘이 똑같이 벌어 똑같이 생활비 낼 텐데 남편은 생활비 안 낸 돈 그대로 저축해서 부부를 위해 뭐 노후나 그런 거 위해서 적금 들거나 할 텐데 아내는 그런 거 없이 깡그리 친정에 보낸다는 거 지금 그 말 아냐, 안 그래? 그야.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왜 당하냐고, 남편 입장에서. 아? 부부가 장사야?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한다. 그러다 장인 장모 쓰러지시면 병원비까지 다 책임져야 할 텐데 결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먹여 살렸어야지. 안 그래?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자 입장에서 친정 부모님 무능한 것도 죄라는 말이 있더라. 그런 말은 못 들어봤고. 아니 그런데 참 희한하네. 아내 사장님 부모님들 어떻게 노후 준비도 없이 사셨대. 걱정되네. 참네. 앞으로 어쩌려고. 아내 사장님 능력 있으니 남의 걱정 그렇게 알뜰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자기. 왜? 자기 엄마는 그럼 자기 결혼하면 시어른 되실 건데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보험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세 군데서 나와. 그건 좋은 거다, 그치? 자식들 부담 안 되고. 우리 엄마 내가 20살부터 일해서 들인 돈으로 그렇게 이모저모 생각하며 사셨어. 어쨌든 나이 드셔서 자식 신세에 앉을 생각 하셨고. 혹시 아내 사장님 시가도 챙기셨대? 아니, 그건 몰라. 자기 친정 챙길 거면 시가도 같이 챙겨야지. 그럼 뭐 용서가 될 수도 있겠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진짜 딸 아니면 아니 본인이 딸이면 딸인데 나 아니면 우리 집 먹고 살 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평생 자기가 가족들 챙겨야 된다 생각해. 왜 결혼해서 배우자까지 그 부분에 희생을 해야 돼? 무슨 또 그렇게 아내 사장님이 바깥 사장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친정 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말 진짜 심하게 한다. 왜 그렇게 열불을 내? 그게 그렇다고 돈 문제잖아. 배우자가 처음에는 이해를 해도 사람인지라 그게 계속 지속되면 짜증나고 화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와, 내가 월 600 넘게 벌어도 250을 친정에 드린다고 가정 이룰 자격 없다는 소리라니. 아내 사장님, 아기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다 받으렸는데도 참 부모님들 결혼한 자식에 기대어 살려고 하다니. 애기 봐줄 힘 있으면 뭐라도 일을 해서 살아야지. 자식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듣고 보니 그건 그렇네. 맞긴 한데 왜 이렇게 열불이 나지? 우리 엄마 당당하게 벌어 사시는데도 듣기 열받는데. 아내 사장님 이 남자 하는 이야기 들으면 엄청 열받으시겠다. 그만하자. 남의 이야기 하다 보니 괜히 꺼냈다는 생각이 드네. 남의 귀한 아들 키워서 장가 보내놓으니 자기 가정 팽개치고 친정 살림 사는 그런 아내는 필요 없다는 말 하는 거야. 내가 있고 친정 도움이지 250이 웬 말이래. 나라면 싫다. 자기 그만하자고 했잖아. 600에서 250 도와드리는데 남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짜증을 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도 아닌 걸로다가 왜 그렇게 열불을 내냐고. 바깥 사장님 오늘도 그 수많은 집 나하고 둘이 나르며 땀 뻘뻘 흘리는 거 그 고생하는 걸 눈앞에서 봐서 화가 난다. 왜? 그리고 이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뭐? 사실 전처자식 같이 키우잖아. 구야. 그것도 약간 감안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둘 다 재혼인데 참 말해놓고 보니까 치사하다. 애를 가운데 놓고 돈 이야기를 하자니. 다음 날. 아, 잘 잤다. 깼어? 잘 잤어? 엄마 뭐해요? 폭 잤어? 폭. 어젠 야근도 아닌데 좀 일찍 들어와.
욕조에도 들어갔다가 풀고 푹 쉬고 그러지. 오늘 휴일이니까 불토에 나도 데이트 해야지. 엄마 뭐해? 이거 냄새 너무 좋아서 깼어. 물김치. 왜 이렇게 많아? 다라이가 초대형이네. 엄마 반찬 가게 한 군데서 더 김치랑 밑반찬 4가지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래. 헐, 우리 엄마 잘 나가시네. 너 이제 생활비 안 내놔도 돼. 엄마는 무슨 내가 뭐 많이나 내놨나? 그래도 100만 원씩 너 그거 내는 거 받고 엄마 맘 안 편했어. 너 번 돈 모아서 시집 가야지. 그나저나 김또순 사장님 여기 반찬 가게 말이야. 우리 할머니 혹시 아프셔서 반찬 들고 안 오시면 아빠가 여기서 반찬 사오곤 했는데 엄마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그랬냐? 할머니 여기 사장님 하실 때부터 갔었어. 우리 집하고 인연인갑다. 이제는 엄마가 거기에서 돈 받고 반찬도 팔고. 어릴 때 아빠 따라 처음 갔었는데 내가 가면 이제 나 엄마 없는 거 아니까 네가 좋아하는 반찬 없으면 어떡하냐 하시면서 엄마도 직접 봐서 아시겠지만 반찬이 테이블 가득이라 아빠랑 나랑 앉은 곳에서 멀다고 뭐 죽고 뭐 좋아하노 하시면서 엄청 챙겨주셨거든. 지금은 그 딸이 하니까 워낙에 그 할매가 인품이 훌륭했다고는 하더라. 주위 상인들이 다들 그래. 좋으셨어. 이건 뭐야? 노가리야? 노가리 조림이 아니고 도루묵 조림. 오늘은 무슨 반찬 할 건데? 오이, 고추, 된장 무침, 더덕구이 양념, 소고기 버섯볶음, 김계란국, 무 무침. 엄마 더덕은 맛이 달라. 내가 더덕 좋아하니까. 너야 더덕 귀신이지. 히히. 밖에서도 더덕집에 가서 자주 먹는데 엄마 거랑 달라. 엄마가 하는 거랑. 더덕은 깨끗이 씻어 뜨거운 물로 한번 튀겨줘야 돼. 오, 칼국수 밀듯이 여러 번 밀어주면 깨지지 않고. 엄마, 왜 이래 왜? 또 여우방망이 뭘 또 해달라고 하려고? 딱 달라붙어서 간장 떡볶이 해달라고? 헤헤, 아니야 엄마, 이거. 이게 뭐야? 며칠 전에 한남동 김상무님 댁에서 가져다 준 거거든. 어머, 이거 밍크냐? 아니, 여우. 이거 엄마, 나도 엄마한테 좋은 거 새 거 사드리고 싶은데 그거 내가 더 벌면 최고급 밍크로 코트 해드릴게. 어이구, 그러셔? 근데 이거 왜 나 줘? 나 수선해서 입으라고 김상무님 댁에서 주신 건데. 그 댁 사모님이 워낙 멋쟁이시라 2번 입고 안 입었다고 몇 번이나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고쳐 입으라는데 그래서 내가 수선해서 왔어. 엄마 입으시라고. 잘했지? 이야, 이거 되게 뽀사시럽고 고급스럽다. 그치. 웬만하면 내가 안 가져오는데 고가 중에 고가에 해당되는 브랜드의 명품이라서 냉큼. 그래? 오마나 좋다. 듣고 나서 그렇게 보니 그렇네. 그리고 밍크 드라이 하는 데서 2번이나 드라이 했고. 그랴? 엄마, 왜? 미안해. 뭐가? 그냥 어제 엄마 도시락이 너무 맛있으니까 막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고. 어제 맛있었지? 김장 속도 맛있었고 수육을 4배 서너 번은 싸가지고 보온 밥통에 사장님이 그거 보고 놀라시더라. 맛있었으면 됐어.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 어릴 때 죄송해요. 새삼스레 왜 이래? 그냥 갑자기 그러네. 그래서 잘못해서 100만 원씩 내놓았잖아. 12년간. 그럼 얼마냐 그게? 도당체가 1억이냐? 엄마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미안해. 지금 당장 능력이 이것 밖이라서요. 엄마 나 밥 배고파. 요고사 세수부터 하고 나와. 눈곱 더덕더덕. 으이구 설마 내가 밥 안 줄까 봐서 그래? 새엄마가 나 밥 안 주고 구박할까 봐서 그런다 왜? 저거 내가 이날까지 너 굶긴 적은 맹세코 없거든. 나도 그건 알거든. 불쌍한 거. 네 아빠 사업망에 넘어져서 대학도 못 보내고 20살 어린 나이에 손가락 지문 달아 없어지게 기술 배워 봉제 공장 나간다고 했을 때 네 아버지하고 나 많이 울었느니라. 없는 집에서 태어난 죄, 돈 없는 부모 둔 불쌍한 내 딸. 몇 달 후. 뭐라고?
아니, 나 너무 이상해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건데? 그래서 명세서 좀 보자는 게 뭐 나빠? 카드 사용한 거야? 자기, 어? 자기 너무 나간다. 뭐가 너무 나가? 그거 보자는 게 안 돼? 결혼할 사이에 그것도 못 봐?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그건 일기장 보여달라는 거와 비슷한 거니까. 참내 이해를 못 하겠네. 난 자기를 더 이해 못하겠어. 우리 각자 통장 까자고 해서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까는데 자기가 왜 내가 한 달에 돈을 어디다가 쓰는 것까지 상관해? 아니 꼬박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는 이 계좌는 뭐며? 이거 뭔지 왜 안 밝혀? 오늘날의 은인이 누구냐고. 우리 엄마. 뭐라고? 우리 엄마 통장이라고. 왜 거기로 매달 70씩 보내? 아, 생활비? 아니 생활비는 따로 현금으로 내놔. 그래,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묻는 거야.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왜 들여? 언젠가 엄마 보고 통장 만들라고 했었어. 왜, 뭔데? 엄마 노후 자금 내가 모으고 있는 거야. 뭘 모아? 자기 계모 노후 자금을 왜 자기가 모아? 웃긴다? 내 엄마 노후 자금 자식이 모으는 게 이상해? 계모잖아. 자기. 아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자기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거기서 계모 이야기가 왜 나와? 생활비를 100씩 내놓는다며. 이미 드릴 거 충분히 드리는데 노후 자금은 또 뭐냐고. 말 그대로 생활비 100에 앞으로 엄마 노후 자금 70. 자기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내가 속속들이 다 아는데 자기 한 달에 370 정도 벌잖아. 그래. 거기서 계모에게만 170을 드린다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난 더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 헐, 대단하다 그래. 따지고 보면 생활비는 키워주셨으니 낼 수 있다 쳐. 자기가 자고 먹고 하는 거니까. 가스비며 관리비며 밥값이며. 근데 70, 이건 좀 오버 아니야? 뭐가 오바야? 내가 이야기했었지. 우리 아버지 작게 사업하셨어도 그걸로 우리 살아갔었는데 아버지 그 사업마저 망하셔서 아버지 병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혼자 죽어라 벌어서 고생하시면서 나 키우셨어. 나 친딸 아니고 전처 딸인데도 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시지도 않고 솔직히 나랑 아버지 병든 재혼 남편 버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근데 어린 나 때문에 안 가시고 혼자 벌며 나 키우며 생활하느라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 연금이나 노후 대책 못 하시고 지금까지 시간 버리신 거라고. 나 키우느라 나 11살 때부터 이날까지 이렇게 키워주시느라. 11살부터 20살까지겠지. 자기 20살에 취직했다며. 어쨌든 아버지 돌아가신 건 나 22살이고 그때까지 아버지 병원비 물론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 다 우리 엄마 덕분이었어. 그래서 노후 자금까지 자기가 모은다고? 엄마 나 상처받을까봐 당신 자식 안 낳으셨어. 그래서 해드려야 돼. 그리고 말해두지만 내가 벌어서 엄마 노후 생활비 최대 해드릴 거야.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 이야, 내가 아내 사장님 막 욕했는데 그때 속으로 욕했겠다. 아내 사장님 둘째 줄에 세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네 그랴. 자기 그러지 마. 자꾸 그러면 실망스러워. 뭐가? 그렇게 비꼬는 듯이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날 몰라. 부모에 대한 감정을 모른다고. 뭘 몰라? 내가 부모님이 없어? 나 우리 아버지 모신 곳에 가는 길에는 입구부터 눈물이 나. 많이 우는 자식이 불효자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병원값 드는데 왜 빨리 안 돌아가시는지 그 생각 많이 했었어. 그런 불효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울고 싶지 않아. 아버지께 못 해드린 거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한테 해드릴 거야. 알겠는데 용돈은 드릴 수 있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드리는 건 안 돼. 왜 안 돼? 내가 버는 건데? 입장 바꿔 내가 우리 집에 100씩 생활비 드리고 70만 원씩 노후자금 드린다고 하면 자기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자기가 버는 거니까 나는 터치 안 해. 과연 그럴까? 나는 그럴 거야. 대신에 나 버는 거에 터치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건 아직도 이 지구에 가정이 존재하는 한 남자들은 가장들은 달라.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본가에 돈 들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야.
아니야, 드려도 돼. 난 상관 안 한다니까. 그렇게 금방 이야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부부가 되어 만나 이룬 가정에 드는 돈뿐만 아니라 미래 자금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고 그런 거 이런 거 다 생각하며 사는 게 남편, 바로 가장들이니까. 근데 여자들은 다르지. 같은 맞벌이라도 자기들이 버는 돈은 가외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연히 친정에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면 남자들은 여자들 눈치를 보지. 왜냐하면 가장이 버는 돈은 가정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당신도 나도 똑같이 반반 각자 자기 본가에 셀프 효도하는 거 난 뭐라 안 해. 당신 돈을 생활비 주축이라고도 생각 안 할게. 약속해. 우리 둘 다 돈 버니까 같이 반반 생활하면 되니까. 이 사람아, 내가 잘 살아야 친정이 있고 시댁도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형제들도 있는 거고 사람 할 도리 중에 첫째는 돈이야. 나이가 갈수록 필요한 건 돈이야. 적당한 선에서 용돈 드리고 한 푼 한 푼 아껴 집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 내가 잘 살아야지 친정 도와줘야 아무 소용 없어. 소용이 있건 없건 내가 자기가 버는 돈으로 내 친정에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버는 거 자기 알아서 하고 생활비 반 내고 나는 내가 번 돈 생활비 반 내고 내 알아서 친정에 드리겠다는 거야. 나는 자기가 나에 비해 자기 본가에 더 드리건 적게 드리건 상관 안 할게. 어휴, 답답하다. 자기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한 말 말이야.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겪어봐서 알아. 살아계실 때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자. 진짜야. 자기 번 돈으로 자기 부모님께 드리는 거 나 터치 안 할게. 단 우리 생활비 100씩 내놓고 공동 적금하고 대출 갚을 거 100씩 내놓는 것만 딱딱 내놓으면 돼. 난 내년부터 400벌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는 계속 받겠대? 안 물어봤어. 결혼한 딸이 주는 돈 계속 받겠다면 자기 엄마가 문제 있는 거지. 결혼했으니 너나 잘 살아라.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산다. 이래야 정상적인 부모지. 내 엄마 마음을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 말도 아니겠고 내 엄마 마음이 아닌 이상 그렇게 상황극까지 할 거 없어. 나 정말 화나려고 하니까. 내가 말이 틀렸어? 틀리지는 않지. 그런데 말이야. 자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한 결혼 생활 몇 년 했는데 신혼집 돈 가져다가 몇 년간 엄마 들인 상황 같아서 말이야. 어쨌거나 부모가 독립 못하고 살면 자식이 대단히 괴롭다는 말을 왜 하셨나 했다. 누가? 바깥 사장님이. 언제 그런 소리를 하셔? 자기랑 나랑 사장님 부부 이야기한 다음에. 헐, 우리 둘이 한 이야기를 바깥 사장님한테 했단 말이야? 아니, 먼저 말씀하시더라고. 솔직히 바깥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내 사장님보다는 못 버시지만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데 못할 짓이지. 결혼은 선택이고 책임이라지만 처가 식구까지 평생 책임지고 사는 건 아닌 거지. 그런 생각 왜 안 드시겠어? 이상하네 남자들. 그거 여자 버는 돈 자기 거라는 생각에서 하는 생각 아니야? 어쨌든 남자가 가장이고 남자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쓰는 게 당연한 구조에서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지. 바깥 사장님 일하는 보람이 있을까? 알다시피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고 남편 와이프도 없고 형 동생, 언니 동생, 친척 그리고 찐 친구도 없는 게 돈인데. 그렇구나. 문제는 그 돈을 꼬박꼬박 받은 안 사장님 부모들도 문제지. 재혼해간 거 뻔히 다 알 테고 준 대로 다 받아먹나. 왜 그렇게 생각해? 재혼에 갔으니까 더 당당하게 받을 수도 있겠지. 안 그래? 저쪽은 자식 있고 자식 없이 간 재혼인데. 좋아, 그렇다 쳐. 시댁과 친정은 어느 쪽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공평하게 해줘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안 생겨. 친정이 못 산다고 더 주려면 시댁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챙겨드려야잖아. 여자 부모만 부모가 아니지. 결혼하면 남편 부모님도 응당 챙겨드려야 하는 거야. 자기 말은 근본적으로 다 옳아. 틀리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바깥 사장님은 바깥 사장님 돈으로 부모님 챙겨드리면 돼. 여태 내 말 뭐 들었어? 가장으로 그 역할이. 그놈의 되도 않는 가장 소리 애지간히 하고 같이 반반 생활비 내고 둘이 비슷하게 벌고 둘 다 돈 내서 같이 공동 통장에 돈 넣는데 가장이 어디 있어? 공동 가장이지.
자기 말대로라면 바깥 사장님이 생활비 더 내신다는 거 아니야. 그거 맞아? 확실해? 그냥 자기 기분에 여태 한국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면서 대충 후려치지 말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반반. 나 한 가지 물어보자. 뭐? 자기 여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럼 생활비도 내놓고 노후 적금도 자기 계모 따로 들어드렸다는 거지? 그래. 노후 저금 얼마나 모았어? 7천 넘어 이자 붙어서. 그럼 나도 내 통장에서 1억 정도 우리 본가에 돈 드리고 온다? 뭐라고? 그래야 공평하지. 그거 우리 집 마련할 때 자기가 쓴다는 돈 2억 5천에서 쓴다는 거야? 나머지 7천 대출 받아 같이 갚기로 한 우리 신혼집. 그래야 서로 공평한 거 아니야? 자기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 우리 서로 결혼하면서 내놓는 액수가 다르니까. 그럼 내가 8천 내고 혼수하고 결혼식 신혼여행에 5천 정도 쓸 생각이었으니까 집하고 혼수 결혼식 부대비용 1억 3천씩 내서 같이 사용할까? 자기 나머지 돈은 부모님 드리고 오든 자기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터치 안 할게. 나도 엄마한테 그만큼 드리고 오는 거니까. 자기가 2배나 더 가져오면 불공평하니까. 아니, 각자 집값 1억씩 내고 혼수는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결혼하면 친정에 보내는 돈은 당연히 끊고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도록 하자. 그래야 공평해. 자기가 이제껏 친정 부모님이랍시고 계모한테 했으니까.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내 친부모님이잖아. 자기 효심 대단하잖아. 친부모한테 효도하는 기회 줄게. 결혼하면 가짜 부모는 잊어. 가짜 부모? 그래,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니까. 자기 엄마가 진짜 친엄마면 내가 아니래. 하나도 안 아깝다고. 자기가 번 돈 다 드리고 온데도 내가 이해할 거야. 근데 아니잖아. 가짜잖아. 남이잖아. 게다가 앞으로 내가 버는 게 더 많을 거고 자기가 친정에 돈을 7천이나 드리고 올 건데 그거 내가 허락하니까 가능한 일이야. 자기는 남편 잘 만난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거 허락할 남자 세상에 없어. 와, 이런 개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않고 하다니. 가짜 부모, 진짜 부모? 지 부모가 이제 내 친부모? 이 사람, 와, 나 이 남자랑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다시 생각해야겠다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이상한 놈이네. 결국 여자는 시댁이 어렵고 남편은 처가가면 어색하듯 둘이 사랑해 결혼해도 그 둘끼리의 문제로도 힘들고 싸웁니다. 또 상대의 부모까지 진심으로 내 부모라고 전부 받아들이고 모시기 어려운 건 알고 있었는데도 전 남친의 이상한 계산법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엄마를 장모, 그 이상, 그러니까 계모이기 때문에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얼마 후. 엄마, 왜요? 나 샤워해야 하는데. 씻기 전에 와, 앉아. 왜?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얼굴로 그래요. 얼굴에 뽀록지 났네. 생리 중이야. 생리통 심한 애가 종일 재봉틀 앞에서 힘들었겠다. 뭐 나만 그런가? 직장인들 다 그렇지. 엄마 말대로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며 지상에 올라와 바람 쐬지? 걱정 마요. 이게 뭔데? 열어봐. 뭔데요? 보고 이야기해. 엄마, 이거 9,300만 원 이거? 네가 그동안에 생활비 내놓은 거에서 30만 원만 쓰고 나머지 적금 들었어. 엄마, 가지고 시집 가. 나 이거 못 받아. 생활비 하시라고 드린 거잖아. 알아, 글쎄. 근데 대학 공부도 못 시킨 부모가 무슨 자격 있다고 그 돈을 뜯어먹을까? 너 가지고 가서 필요한 데 써. 엄마, 못난 부모라 30만 원씩은 떼서 썼다. 미안해. 네 덕분에 보일러랑 관리비 걱정은 안 했어. 엄마, 가지고 가.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래? 그냥 사람이 너무 좁고 너무 계산적이고 편협해. 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 같으면 네가 4년이나 연애했겠어? 나도 몰랐다가 최근에 안 사실이야.
뭐 마음이 많이 상했어? 영 아니다 싶어? 네. 진짜 아니다 싶어?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그럼 찬찬히 뭐 너야 능력 있으니 혼자 살아도 엄마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있잖아 딸. 네? 상대방도 나도 서로가 최악의 사람만 아니라면 내 옆에 있는 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아. 이거저거 다 따지다가 그나마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엄마, 그 사람하고 나 생각이 너무 달라. 경제적인 거, 그런 거. 돈 문제? 겸손해야 돼, 딸.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겸손이라는 거 별거 없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지만 상대 이야기가 맞으면 그거 억울해서 어쩔 거야, 훗날에. 더 이야기해봐, 차분하게. 4년 연애를 한 번에 엎어버리지는 못할 거고. 그래도 아직 양가에 인사하기 전에 차라리 시간 두고 더 생각해봐. 그렇게 해. 알겠지? 얼마 후.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내가 내 생각만 한다고? 안 그래? 그날 그러고 당장 끝낼 사람처럼 매번 약속 퇴짜 놓고 왜 그래?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지. 난 약속한 적 없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내가 자기한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왜 그래 도대체? 그거 우리 본가에 돈 들이고 결혼한다 그 말해서? 아니, 자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해 없음이 그 정도인 줄 정말 몰랐어서 그래서 실망, 아니 절망한 거야. 알았어. 그 이야기 그만하고 나도 그냥 하도 열받아서 그때 성질에 질러본 거니까. 아니, 자기랑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12년간 모은 돈 우리 엄마 드리겠다는데 자기가 왜 부하가 나? 그만하자고. 뭘 그만해?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생활비 드리는 거 이해할게. 지금처럼 70만 원은 안 되고 10만 원만 드려. 나머지 60은 우리 집에 드리고. 많이 양보했지? 아니 정말 귓구멍이 막혔나. 내 돈을 내 엄마께 드리겠다는 걸 왜 자기가 이해를 하냐고. 내가 왜 자기 이해를 받아야 돼? 내가 자기 돈을 우리 엄마한테 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자기한테 손해 끼친 게 있어? 말해봐. 무슨 손해? 자기 돈 1원 한 장 나한테 가져다 주면서 엄마 드리라고 했냐고. 어차피 서로 간에 너무 이해 못하고 합치되지 않는 이야기 뭐하러 해. 그만 스톱하고 딴 이야기 하자. 뭐? 무슨 이야기? 우리 부모님 다음 달에 캐나다하고 미국으로 여행 가셔. 그래? 총무과에서 알아봐줘서 자료 뽑아준 거에서 결정했어. 총무과 직원이 그런 일도 하는구만. 개인 비서라도 되냐?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시비 걸고 늘어지지 말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해하고 자기 7천만 원 모르는 척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비 자기가 내드리면 어떨까? 뭐라고? 그 노후자금 적금 헐어서 보태드리는 거 말이야. 이건 무슨 자다가도 웃을 신박한 개소리야? 자기 부모님 여행비를 결혼도 안 한 내가 왜 내는데? 장내 며느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내 며느리일 뿐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은 어디다가 두고 아들은 무엇에다 써먹게 두고 장내 며느리가 장내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려? 자식이니까 결혼할 사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나 이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미래 시부모님 아니야. 뭐라고? 내가 며칠 생각을 해봤어. 자기 입장이 되어봤어. 근데 내가 전에도 말했었지. 당신도 당신 집에 해드리라고. 그럼 문제 없는 거라고.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내 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하겠더라. 그렇지. 그것 봐. 자기 말 끝까지 들어. 결혼은 공동체 생활이야. 그치? 결혼하면 자식도 낳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거잖아. 내 부모한테 내가 번 돈 쓰겠다. 내가 말하는 이 논리가 과연 맞기가 한 건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야. 잘했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아이 낳고 공동체 생활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의논이 필요한 거겠지. 바로 그 말이야. 네 부모한테도 하라고.
셀프 효도 하자라는 그 말은 진짜 남한테 하는 말이지. 아니야? 각자 지 멋대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하는 건데? 그래, 바로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확실하게 결론이 났어. 뭐가 손해고 자기가 날 이해해? 이해할 필요 없어. 자기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뭐하러 손해날 결혼을 하려고 해? 그냥 끝내는 게 좋잖아. 손해 이해란 말이 그렇게 나쁜 거야? 아니, 그런 건 따지고 싶지도 않고. 난 자기한테 내 돈에 대해서 이해받고 싶지도 않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걸 자기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걸 못 견디겠어. 이보세요. 내 얘기 끝까지 들어. 최고 못 견디겠는 건 내가 번 돈으로 내 엄마 위에 저축했으니 그 죄로 당신 부모님 해외여행 시켜드려야 한다는 너무 당당한 그 몰상식한 발상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자기하고 하루라도 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내가 뭐가 몰상식해. 니네 부모만 챙기는 네가 100배는 더 몰상식하지. 가짜 엄마한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너 가짜 부모 가짜 엄마 소리 한 번만 더 해. 아주 재봉틀로 입을 꼬매버릴 테니까. 내 돈으로 내 부모 챙기는 게 몰상식하단 소리 처음 들어봤고 자기 부모님 해외여행 그래 보내드리면 좋지. 그냥 네가 모아뒀던 돈으로 보내드리려 한다. 그렇게 말했어도 단 10%라도 참겠는데 내 적금에서 보태라는 말이 제일 못 견디겠거든. 내 적금은 내 엄마 노후 대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거야. 그걸 노리는 거잖아. 왜 그걸 물고 늘어져? 그치? 당신의 그 더러운 심보가 싫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끝내. 내가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한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싹이 자라기 전에 일찍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 씀씀이는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점점 친정에 더 많이 가져다 주게 될 테니까. 씀씀이가 커지건 말건 자기가 이제 걱정할 일 없어. 내 걱정 말고 자기나 자기 부모님 해외여행 잘 보내드려. 돈도 적게 드는 거 아닐 텐데. 결혼도 안 한 애인일 뿐인 상대가 자기와 하등 상관없는 제 적금에 대해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보지만 이해해 준다는 식으로 물고 늘어졌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님 해외여행 가는데 그냥 보태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엄마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그 적금으로 보내자고 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부모를 그런 방식으로 챙기려고 드는 사람. 결혼하면 더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여자가 번 돈도 당연히 자기 돈이고 자기가 쓸 권리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될 게 뻔합니다. 결혼 앞두고 자기네 부모 생각만 하는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 쪽 본가에 소홀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것도 아니고 왜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에 자기가 억울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결혼하면 시댁에 해드려야 할 일이 훨씬 많을 텐데 같이 살면 더 할 겁니다.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이날 이때껏 키워주신 하늘 같은 은혜의 제 엄마가 더 소중하지 만난 지 4년 된 그리고 저렇게 이해심이 없는 남자가 더 소중하지는 않거든요. 헤어지는 과정은 복잡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았고 다른 연인들 헤어지는 그런 통속적인 단계를 거쳤습니다. 만리동에서 시작해 같이 공장을 옮겨 지금은 서울 외곽지대에서 한 팀을 이루어 일하는 저는 사장님하고 너무 오래되었고 전 남친은 출근한 지 4년 된 사람이라 그가 직장을 옮겼네요. 총무일을 보던 직원이 연애를 하는 것 같더니 놀랍게도 제 전 남친과 결혼을 하더군요. 헤어지고 1년 후의 일입니다. 공장은 결혼 전에 그만두었고요. 제가 신경 쓰였을 겁니다. 얼마 후 아버지, 나 왔어요. 불효했던 딸이라서 오늘도 눈물만 나오네 아버지. 나 알아요. 저 때문에 자기 자식도 못 낳아본 엄마. 그게 어떤 건지 제가 30 넘으니 너무 잘 알겠어요. 여자로 그게 어떤 건지요. 불쌍한 우리 착한 엄마. 노년 허무하지 않게 제가 지켜줄게요. 아빠, 걱정 마시고 쉬세요. 아빠한테 불효한 거 엄마한테 하고 살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빠 빨리 돌아가시라고 한 거 목구멍 찢어지게 후회해요. 제가 지금처럼만 벌면
아버지한테 잘 했을란가? 모르지. 인간이란 게 그런 동물이니까. 아버지, 알지?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2년 후. 여기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웬일이긴 일하러 왔지. 나도 같은 일을 하는데 원자재 보러 나왔어. 아, 그렇지. 동대문도 이제는 예전의 동대문이 아니야. 그치. 사람 살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삭막해.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밥을 먹어도 좋고. 무슨 밥까지 남의 신랑하고. 그럼 시원한 커피나 마시자. 오랜만인데. 뭐 나도 갈증은 났으니까 잠깐 한 15분 시간 있다. 그래 마시자. 시간도 걸리니까. 카페 들어가지 말고 사람 많은데 저기서. 편의점에서 사다가 저기서 마시자. 사람 지나다니는 거 구경하면서. 어색해서? 남의 신랑하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거 그렇잖아. 안 그래? 총무 씨는 잘 지내? 아기 돌잔치 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곧바로. 소원이고 뭐고 남편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시댁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하다니. 자기가 버는 돈도 아니면서 말이야. 그치, 내가 틀린 거 아니지? 글쎄 한쪽 말만 듣고는. 양심이라곤 일도 없는 인간이야. 내가 진짜 자식이나 없어야 이혼을 하지. 미쳐 돌겠어. 하긴 내 오빠라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겠다. 자기도 남의 집 가장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래, 그쪽은 게다가 그런 거 너무 싫어했으니까. 뭐든 정도껏 하고 선은 넘지 말아야지. 지는 애 키우면서 집에 있는데 헐, 내가 번 돈을 친정에 홀랑 가져다 주는 게 말이 돼? 한 달에 420만 원 가져다 주는데 친정에 매달 150씩 보낸 미친년이야. 지는 한 푼도 안 벌면서 세상에 결혼 2년간 돈 가져다 줬는데 통장에 20만 원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도 열받아서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살림 때려 부순 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건 없고. 친정에 보내고 싶으면 본인이 알바를 하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보태면 되잖아. 그러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잘한 행동이지만 부부라면 남편과 상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지. 이년은 상의는커녕 지가 잘했다고 바락바락. 어우 열받아. 속이 다 탄다. 자기가 이런 한 푼 번 것도 아닌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면 이건 조상님이 도우신 기회다. 그냥 이혼해라 하겠는데 참 남의 일에 안 됐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총무 씨 부모님은 친부모님 아냐? 가짜 부모 아니고 진짜 부모면 장인 장모한테 드는 돈 하나도 안 아깝다며. 아니 내 말은. 꺼져 이 새끼야. 네 말에 책임지고 살아. 따뜻하고 향긋한 봄입니다. 재봉틀 앞에 앉으면 저는 활력이 생깁니다. 재봉틀이 틀틀틀틀 돌아가면 제 30대도 돌아갑니다. 시간과 인생과 돈이 도는 거죠. 항상 제 옆에는 재봉틀이 있고 제 인생은 뭘 해도 재봉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많은 청춘이 동대문과 만리동 고갯길을 넘어가며 살았을까요? 그 가파른 언덕에 간판 하나 없는 언덕에 오래된 풍경이 펼쳐진 걸 보며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